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크기의 말그릇을 지닌 사람들을 만난다.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요. 제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요즘 같으면 딱 그만두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 그만두기도 겁이 나요. 예전에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돌아오는 말들은 너무나도 다양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야, 난 이것보다 더 했어. 적성은 무슨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아주 배가 불렀어요. 하고 빈정거렸다. 또 누군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3년만 버텨. 내 말 들어 후회 안 할 테니. 라며 더 이상 말도 꺼낼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두드린 말은 그래 적성에 안 맞아서 일할 맛이 안 나겠구나. 힘들었겠어. 라는 공감의 말이었다. 그 말 속에는 편견이 없었다. 내 마음을 알아주니 자연스럽게 더 깊은 얘기를 할 용기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반복된다. 둘째를 가져야 할지 고민이에요. 더 낳자니 일과 병행할 자신이 없고 하나만 키우자니 첫째가 외로울까봐 걱정되고. 이때도 돌아오는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그냥 하나만 키워. 뭐하러 둘씩이나 낳아. 일하는 엄마에게 둘은 힘들어. 아주 죽어난다고. 에이 무슨 둘이. 무조건 둘이지. 혼자는 안 돼. 내가 해봐서 알아. 당장은 힘들어도 둘 키우면 나중에 더 좋아. 더 늦기 전에 얼른 낳아. 하지만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둘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정해진 대답 대신 오히려 내게 질문을 던졌다. 먼저 가본 길인데도 아는 척하며 나서지 않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사람들은 딱 자신의 경험만큼 조언해준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것은 사실 그들의 말일 때가 많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대답을 함께 찾아보는 대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나의 안쪽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열리게 된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자연스럽게 깨달을 때까지 따뜻하고 세밀한 기술로 배려해준 사람을 만났을 때 힘을 얻는다. 커피 받침에는 고깃국을 담을 수 없다. 깊이가 없는 그릇 안에 진한 맛을 내는 말을 담아두기 어렵다. 말솜씨는 여전히 탐나는 능력이지만 나이가 들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말이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말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전에 말그릇 속에 사람을 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말에 민낯이 존재한다.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말, 좁은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말,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쏟아내는 말, 가장되고 억지스러운 말 등등. 그런 말을 하고 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왜 나는 이렇게 말을 할까? 하며 자책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그릇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 선배네와 부부 동반 저녁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한 일은 선배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얼마나 쾌적한지에 대해 듣고 또 들었다. 그리고 내 눈은 나도 모르게 자꾸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선배네는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도자기 공방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그릇을 다듬어 가야 할지 깨달았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라 만만하게 여겼는데 웬걸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눈 대중으로 두드리다 보면 어느새 바닥은 울퉁불퉁, 모양은 들쑥날쑥 균형을 잃기 일쑤였다. 게다가 그렇게 어물대다 보면 급기야 반죽에 쩍쩍 금이 가곤 했다. 진땀을 흘리고 있는 내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건넸다. 그릇을 빚다 보면 자꾸 틈이 생기고 구멍이 보이고 결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흙의 특성 때문이지요. 그럴 때 번거롭다고 그냥 두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나중에 구울 때 꼭 깨져버려요. 아무것도 담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작업이에요. 틈이 보이면 바로바로 손으로 매만져주고 구멍이 생기면 끊임없이 채워줘야 해요. 필요 없는 공기 거품은 모두 없애야 하고요.
공을 들여 쓰다듬고 매만질수록 그릇이 견고해져요.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덜해요. 순간 내가 만들고 있는 이 그릇이 우리의 말, 그릇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온전한 게 어디 있을까? 누구나 살면서 말실수도 하고 말에 속기도 하고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아픔도 겪는다. 다만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말그릇은 조금씩 성장하게 마련이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그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균열을 알아보고 매만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꾸만 날선 말이 쏟아진다면 내 마음의 어느 곳에 말이 서 있는지 알아보는 게 첫 단계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살펴서 그 균열을 메우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면 아이. 심리학에는 내면 아이 혹은 어른 아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린 시절 충격적인 사건이나 강렬한 경험을 한 아이가 그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아직 그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의미다.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10살짜리 소녀가 숨어있고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사춘기 소년이 아직도 방황을 끝내지 못한 채 서성인다. 그러다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고 만다. 이게 다 내면 아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자기중심적이고 흑백 논리에 매몰되어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내면 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이의 모습도 이것과 비슷하다. 나이는 먹었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사람마다 가진 입장과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숨은 의미나 말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에만 집중한다. 당연히 말도 그러한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나이겁을 한다는 것은 나이에 걸맞는 말, 행동,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저 나이가 먹도록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싶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내면 아이를 떨쳐버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일단 성장이 멈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껏 모른 척, 괜찮은 척 하며 묻어두었던 그때의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프고 불편해서 혹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제와 다시 들킬 필요가 있을까 싶어 감추고 있던 속내를 꺼내보고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털어내야 한다. 말 습관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때 내 말투는 어떠한지, 내 표정은 어떠한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 찬찬히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의 영향으로 혹은 어떤 사건의 영향으로 그러한 습관을 지니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느 시점에 내 말이 성장을 멈췄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말은 몇 초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다. 따라서 당신의 말그릇을 살핀다는 것은 말 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 같아. 만약 당신의 말이 잘못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 역시 당신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